동생이다. 시작했어? 네. 고마워. 저기 잘 맞춰져 있어?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너 옆에 명수 없어? 네? 명수 지금 아 관심 없어? 조율해줄게. 하루 24시간 중에서 집에 가서 깨를 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진짜 수업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나 진짜 시간 주고 나도 근데 이제 쉬는 시간 생각이 자 8번 봅시다 8번. 이것도 사실 하루 12시간 먹으니까 이게 사실 12시간 먹었거든요. 이제 둘이서 이게 지금 인공적인 그때서 저 생활에 좋아요. 되게 너가 좀 사와주면 안 돼? 제가 상하기 전에 다 먹어야 되겠어요. 선생님께서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매일 인공적인 자 봅시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저런 등식이 성립하는데 그럼 저 말은 방금 그냥 성립한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그 말은 저 식이 항상 성립한다를 조금 러프하게 표현하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 항등식, 항등식. 근데 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은 식이라서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뭘 넣어도 같은 거지, 맞지? 우리 항등식의 가장 대표가 누구야?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같은 게 이제 항등식이거든. 그거 실제로 전개하면, 실제로 인수분해하면 둘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잖아, 맞지?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그냥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적분되어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 fx도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뭘 해보는 게 좋으냐면 양변을 미분할 겁니다.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미분해도 같겠네를 쓰는 거야. 오케이, 해봅시다. 그럼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곱을 미분해, 곱을 미분. 그래서 x 미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x 그대로 두고 이제 f 프라임 x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그럼 여기 fx 지워지고 x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이 친구는 다항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x로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적분을 다시 하게 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가 될 건데 정보가 있을 겁니다. f0가 1이래. 여기 더하기 1을 쓰면 깔끔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문제가 말해? 아, 구했군요. 좋아. 좋아, 안녕.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봅시다. 9번. 자,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연속 함수 fx입니다. fx는 함수가 연속이래. 자, 그때 이제 f 프라임 x가 정의되기를 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4x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3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f2가 5입니다. 자, 봅시다.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등호인데 등호의 의미가 뭐지? 같답니다. 같다,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fx가 x가 1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4x니까 얘를 적분한 게 fx가 되는 거야. 그럼 4x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2 아니야? 두 번 생각한 것 같아. 2x 제곱 더하기 11원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밑에서도 적분하면 적분 상수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따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x 세제곱 뭐라고 쓸 것 같아? C2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저게 같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적고 계셨지? 그럼 여기 위에 식에다 2를 넣자. 여기 2는 얼마가 돼? 그러면 여기 얼마야? 5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마이너스. 괜찮지?
여기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연속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위에 1 넣고 1 넣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위에 1 넣으면 얼마? 밑에 1 넣으면? 그럼 C2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했나? 막 8? 마이너스 2니까 마시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을 봅시다.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 네. 10번 봅시다. fx가 주어지기를 인티그럴 그다음에 x-3 곱하기 x-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얘는 그냥 바로 전개가 이쁘게 되잖았지. 그러면 전개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접근하면 4분의 1 x 4제곱 잠깐만 여기 멈춥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너희가 여기에서 사실 미적분을 접을까 고민하지 않았어? 맞지? 여기서 좀 고민했을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배웠을 때 어떤 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좀 어렵게 되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되는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뭐에 집중하면 돼? 잘 안 됐던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전부 다 몰라. 다 새롭게 다 공부해서 그 지금 너희가 이번에 선행하면서 겪었던 모든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 거야. 엄청 피곤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좀 많고 거기서 부족한 걸 여러 번 때 채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어려운 것도 준비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가 2 플러스 h고 여기가 2 마이너스 h면 분모에 사실 2 플러스 h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가 있으면 이제 그 평균면이 되고 여기다 극한을 취하니까 미분 계수가 되는 거거든. 요거 정리하면 2h가 되어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요 친구가 f'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은 2f'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미분 하나님이니까 f'x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었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다시 미분할 거니까. 그리고 얘 미분하면 안에 거 생긴다고 했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27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 2배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숙제할 때 이거 하시면 하지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요 문제는 안 해도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10번으로 안 해도 돼요? x까지는 치지 말고 아이 나 근데 쌤이 학창시절 저런 애 봤잖아. 그럼 때렸을 때 쌤이 책 막 이렇게 구겨지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쌤이 태어나서 남이랑 처음 싸운 게 내가 책 보는데 건드렸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키도 좀 하라고 쌤 중학교 1학년 키 140이야. 그 초등학교 좀 키 큰 애보다 훨씬 작았어. 정교에서 한 3, 4등 키로 3, 4등이면 잘하는 거야. 어차피 키 작기로 3, 4등. 막 이렇게 책 보는데 건드리면 까죽까죽 되는 거다. 그 이제 맞고 그렇지. 결론. 어쨌든 그만큼 이제 책에 좀 예민해. 책 구기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 네 책이야.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그래요? 아니 내가 그만큼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 이제. 그때 뭐가 아쉬워? 쌤한테 정신공격 하고 싶었는데 안 먹혀서 지금은 괜찮아. 자 봅시다. 11번 봅시다. 11번. 자 보게 되면 이제 함수 fx가 있는데 f'(x) 도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x의 극대값이 극대가 그래. 자 그러면 극소값을 구하시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f'(x가 주어졌으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보게 되면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극대 극소 파트는 특히 함수의 그래프 파트는 저렇게 x 치고 넘어가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얘는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 그럼 미분을 제대로 모른다 사실은. 극대 극소를 모르면. 그래서 저거는 좀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마삼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제 부호가 뿔맛뿔이 되겠지.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린 건 도함수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 증가함수를 도함수의 함수값을 부호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증가함수 증가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극대값이 이제 9라고 준 거고 그때 이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물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지? F1을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F'X가 있으니까 쟤를 뭐 하라는 얘기야? 적분해서 fx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지? 이렇게 fx 구해봅시다. 적분을 하게 되면 fx는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c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극대값이 9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극대값은 어디에 생기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곳에서 극대값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을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플러스 9가 되고 얘도 플러스 9가 되어서 이게 9가 돼야 돼. 그러면 9랑 지워지면 c가 제로가 돼야 되겠다, 맞지? c가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구하라고? 극소값은 여기 1이잖아. 잘 안 보이는데 1입니다. 1. 그래서 f1을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푸는 이렇게 푸는 거. 다니도 이해했어? 그 다음에 12번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12번 같은 문제나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시험 매우 잘 나오는데 너희가 미분이 뭐니 적분이 뭐니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는 플러스 알파 영역인 거야. 시험에서 내가 맞추는 문제에 계속 늘리는 거지 미분을 잘하고 적분을 못하고 이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튼 12번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라는 건 사실 이제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도함수라는 걸 사람들이 정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의 도함수 f'x는 정의하기를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f'x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었지? 적분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 지금 누굴 찾을 수 있어? fx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적분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냥 미분계수만 구하라고 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해서 적분까지 해서 원래 함수를 찾아라 이렇게까지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2학기 중간에 나오거나 2학기 기말에 나오거나 둘 다 나올 수 있어서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있고 기말고사 범위도 있으니까 나오기가 좋은 거지 사실. 일단 합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뭐냐면 fx 더하기 y 는 fx 더하기 fy 그리고 이제 더하기 xy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x에 0, y 0 대입합니다. 아, 그리고 정보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아, 더 있군요. f' 제로가 1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x에 0, y 0 대입하면 이게 어차피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f0는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지우면 f0가 2가 된다는 정보를 얻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저기에다가 얘를 대입할 건데 x는 그대로 두고 y를 h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저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fx 더하기 h 이항에서 쓸게 마이너스 fx는 fh 그 다음에 더하기 xh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 식 대신에 이걸 저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지? 그럼 바꿔 넣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x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h가 제로로 갈 때 여기 이걸 따로 쓰면 x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아직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지? F'0이 2라는 조건을 안 썼어. 이걸 1이라는 조건 이걸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F'0은 미분 계수의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는 0은 어차피 그냥 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f0이 2였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변수가 뭐지? h야. x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식이랑 어때? 똑같지 맞지? 근데 F'0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h와 0으로 하면 1로 수렴하는 거야. 이 친구는 상수니까 그냥 x로 수렴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한 거지? f 프라임 x를 구한 거야. 얘를 접근하면 fx는 2분의 1x 되고 더하기 x 그리고 f0가 2였지.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지금? f2의 값을 구하래. 2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들었을 때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막연하다 잘 모르겠다. 혹은 내 혼자서 못 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치?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언제 하면? 여름방. 오케이? 여름방 때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하면 좋겠어. 그리고 학기 중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사실 그냥 풀이의 틀이 정해져 있거든. 약간 기계적인 거야. 한 10번 풀면 당연히 하겠지. 오케이? 진짜 10번 풀면 다 해. 못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신기하거든. 그래서 할 수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사고력을 써야 되는 거. 풀이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걸 맞는 어떤 접근을 선택하고 이런 문제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학교 중에 잘하게 되면 좋은 거지. 수능에서 잘 치면 좋은 거지. 그런 거야 사실. 사실 이 문제 수능이 안 나와. 내신은 잘 나와. 내신은 먼저 쳐, 수능 먼저 쳐. 안타깝게 내신은 먼저 친다 맞지? 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오케이. 이 문제 숙제 안 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함. 아니 용서 넌 해. 나 아니지. 아직 안 쳤잖아. 짝대기 한쪽 괜찮은데요. 거짓말쟁이야. 자 그러면 우리 그 강의 노트 70쪽을 좀 봐줄래? 중에 뭔가 말이 많다 맞지? 그다음 71쪽 가볼래? 뭐야? 뭔가 말이 더 많다 맞지? 72쪽으로 가볼래? 뭔가 말이 또 많다 맞지? 그리고 73쪽에 마지막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참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지. 그 앞에 있는 세 페이지를 정리하면 결국 요 얘기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그 앞에 있는 세 페이지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다. 그리고 사실 개념 원리에도 그 얘기가 174페이지랑 175페이지랑 그리고 177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념 원리에도. 그리고 사실 쌤이 저거 쓴 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올려 적은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자 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 정확히는 이제 멀리 봐서는 저런 수학적 아이들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맞지?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게 풀이법 외워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가 수학적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 걸 할 때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의 그 뭐지? 사기? 사기는 아니고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설득을 좀 하겠다고. 아까 예지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는지 혹시 알아? 부정적분이야. 왜 부정적분이라고 불렀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정적분이야. 그럼 뭐겠어? 정해진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fx가 0 이상이고 정확히는 마침과 내기에서인데 넘어갈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요 넓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s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교과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알았지? 이걸 그냥 모든 교과서가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정리하지? 이렇게. 우리가 요 a를 가리켜서 이제 아래 끝이라고 부릅니다. 요 b를 가리켜서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닫힌 a부터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s를 구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함수 정적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s를 가리켜서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용어 얘기라서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이제 필요하긴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은 안 썼군요. fx 음수일 때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마이너스 s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세 번째로 만약 어떤 그래프에서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합시다.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때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 이 넓이를 s3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기를 인티그럴 이것도 똑같이 fx야. a에서 b까지 fx dx는 s1 빼기 s2 더하기 s3라고 정의하겠다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그냥 약속. 정했대.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정의하기 위한 수학적 아이디어 중에 거의 한 60%, 70%는 또 무조건 투에서 하게 돼 있어. 근데 나머지 한 30%, 40%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아직. 그거는 저기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있잖아. 거기에 들어 있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지금 하는 건 사실 서로 소모가 큰 행위일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의 다른 컨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쌤이 지금 할 얘기는 그 173쪽의 두 번째 참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73쪽에 강의노트 73쪽에 두 번째 참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기호가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y는 fx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혹시 이 친구 이름이 뭔지 기억하니? 인티그럴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저게 무슨 의미라고 했었지? 뭘 잡아당긴 거라고? s를 잡아당긴 거라고 했잖아, 맞지? s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 합을 의미하는 합을. 여기서는 썸을 이야기하는 거야, 썸.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는 a부터 b까지 무언가를 더하겠대. 괜찮니? 근데 여기서 dx가 혹시 쌤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 x는 적분 몇분인데 dx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딱 한 번 이야기했거든. 미분소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근데 미분소가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었지? 우리가 델타 x에 대해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걸 dx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미분소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서 그래서 dy dx를 꼭 쓰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설명 편의상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델타 x는 뭐지? 아까 누가 대답을 잘해줬는데 델타가 뭐라고? 변화량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 델타 x야. 그럼 dx는 뭐겠어? x의 변화량의 극한입니다. 괜찮니? x가 아주 조금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게 곱하기냐고 물었잖아, 예지가. 맞지? 곱하기 의미를 가진 건 맞는데 계산할 때 곱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곱하기야. 왜냐하면 아까 그랬으면 라이프니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처음에 라이프니츠가 인티그럴이라는 기호를 도입할 때는 뒤에 dx가 없었어. 근데 저 dx를 써야 의미가 완성된다는 걸 사람들이 후대에 알고 저 dx를 쓰게 된 거야. 오케이. 자,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기억하니?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 초등학교 때 그 왜 수학 귀신 뭐 이런 책이 나온다며. 아니야? 수학 기식 그게 뭐예요? 나도 몰라. 애들이 거기서 봤대. 내가 너희 초등학교 책을 알 리가 없잖아. 너희 초등학교 때 수학 책 본 거 없어? 뭐 이렇게 막 신기한 수학 이야기 이런 거 나온 책 본 거 없어? 수학. 수학 도둑. 수학 도둑이었나? 아, 근데 그런 거 나오지 않아? 들어봤다던데 애들이. 아니요 그 상식권부터 그 대학교 수학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포기했어. 거기했어. 약간 내용만 모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게 나오나 봐. 근데 누가 나왔다고 했어. 그래서 쌤이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야. 수학 귀신이랑 수학 도둑이었구나. 난이도 높아지니까. 왜 귀신이라고 기억하지? 자 어쨌든 봅시다. 귀신이랑 도둑이나. 어쨌든 네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 괜찮아? 나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 컨셉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dx가 아까 뭐라고 했지? dx가 x의 아주 조금 변화, 아주 작은 변화. x에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가 있고 그때 함수값 fx가 이렇게 있어. 그때 함수값 fx가 있어. 그럼 요렇게 요 x의 아주 작은 변화랑 요 fx의 함수값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뭐지? 요 아주 얇은 직사형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거를 a부터 b까지 더하겠다가 저 기호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길 1을 더하면 넓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길 1을 저게 dx는 아주 작은 x의 변화라고 했잖아. 맞지? 엄청 작게 되면 저게 선분처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저 길이들 fx는 저기서 뭐야? 길이잖아. 맞지? 그래서 길이를 더하면 넓이가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혹시 넓이를 더하면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부피가 되겠지. 그것도 미적분 투에서 합니다. 뭔가 약간 악당 같다 맞지? 난 미적분 투에서 안 돼. 어쨌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하는 잘게 쪼개서 이 길이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그게 아주 얇은 넓이처럼 생각되어서 그 결과가 넓이가 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괜찮니? 그래서 저 계산 결과가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쌤이 생략한 페이지들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정리하면이라는 그 참고가 거기 위에 있지. 그러니까 73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참고의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그 미적분 원리 있는 얘기를 모두 다 해도 한 40% 50%밖에 안 돼.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 나머지는 미적분 2에 가야 어차피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쌤이 그냥 그 설명조차도 생략하고 그냥 구조는 원래 이런 거야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많을까 적을까? 매우 많습니다. 너희 휴대폰에 원리에 대해서 진작에 보내봤니? 보내봤을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은 진짜 아주 그 휴대폰의 전체적인 원리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고민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근데 휴대폰 쓰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전혀 없다 그렇지. 비슷합니다. 된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요 결과가 이 친구 결과가 넓이가 되는데 그냥 넓이가 아니래. 그냥 부호를 가진 넓이가 된대. 왜냐하면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dx로 삼았거든. 근데 높이를 함수값으로 삼았어. 그러면 x축 위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래서 양수 넓이가 나와. 근데 그래프에 축은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음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음수 넓이가 나오는 구조를 가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부호를 가진 넓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라는 친구를 d dx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그게 s
x가 된대. 와 이거는 조금 곤란한데. fx가 된다라고 해야겠네. fx가 된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설명하기에는 맥락이 조금 부족하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친구인데 물론 1번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세 번째 너무 이제 그냥 수단에 불과해서 인티를 a에서 b까지 fx dx는 우리 이제 스몰 fx의 부정분을 라지 f라고 하게 되면 라지 fx 그리고 요렇게 쓰고요. 이거의 계산 결과는 요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유도가 되는 거긴 합니다. 그 미적분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암산으로 바로 보통 되지 않거든.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 3번의 이름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부정적분 구해서 p 넣고 a 넣고 빼는 겁니다. 여기 적분 상수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적분 상수는 어차피 p 넣고 a 넣고 뺄 때 지워지잖아 반드시. 그래서 굳이 쓰지 않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그 민재가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민재를 위해서 한 문제를 더 해봅시다. 민재야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아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걸죠. 그래. 그러면 숙제도 다 했겠네? 당연히 잘 했죠. 자, y는 x 직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y는 x 직선과 x는 마이너스 2 직선, x는 4 직선, 그리고 x 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이 넓이랑 지금 뭐랑 같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x dx랑 같다는 게 지금 정적분의 정의의 아이디어입니다. 괜찮니? 정적분이랑 저 친구의 부호를 가진 넓이랑 같다고. 혹시 이거 넓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겠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여기 넓이가 2입니다. 여기 넓이는 얼마야? 4 곱하기 2분의 1가 얼마? 8이지 8. 오케이? 그러면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정의된 바에 의하면 이 계산된 결과는 뭐랑 같아야 돼? 음의 넓이는 빼고 그러니까 애축 아래 넓이는 빼고 주의 넓이는 더해야 될까? 딱 6이 나오면 되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해했어? 어떻게 하는지? 부정적분 구하고 이렇게 쓰고 윗끝을 대입하고 아래끝을 대입해서 빼는 겁니다. 윗끝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8 나오고요. 아래끝 대입하면 2 나옵니다. 빼면 얼마 나와? 6 나옵니다.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저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없어서 그냥 배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해봅시다. y는 2x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를 2라고 하고요. 2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3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은 5 나오죠. 3도 대입해줄래? 그러면 13이죠. 13 이렇게 나오지. 우리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무슨 도형일게? 4? 사각형. 다. 미골. 그래. 물론 사각형도 맞지. 그렇죠. 넓이 구할 때는 이제 사각꼴이 되어야 공식이 생기니까 맞지.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얼마? 아랫변 얼마? 높이 얼마?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도와줘. 36이 나왔지. 자, 적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2x 더하기 7 dx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럼 9 더하기 21이니까 얼마지? 30인가? 맞지? 마이너스 넣으면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6이 나옵니다. 괜찮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1차 함수처럼 직선에 나오면 넓이를 계산으로 구할 수 있지 않았지? 근데 2차 함수나 3차 함수가 주어지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구하겠다는 얘기. 정적분을 통해서. 괜찮니?
자, 쌤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호가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어를 주장한 겁니다. 맞지? 그리고 그냥 어릴 때 언젠가 들어왔을 법한 길이의 합이 넓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맞지? 그냥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미적분 원 자체가 내용이 완결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다. 부족하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몇 가지 예를 들어봤더니 어떠더라? 정적분의 결과가 뭐가 되더라? 넓이가 되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괜찮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지? 일단 계산 연습하는 게 먼저입니다. 계산 연습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몇 개 건져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 자, 거기 70페이지로 가시. 70페이지. 자, 봅시다. 일단 저기 아니 A부터 B까지 F의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 저기 써놨지만 뭐라고? 부호를 가진 넓이 알았지? 그래서 양수인 넓이는 다하고 음수인 넓이는 빼고 양수인 넓이는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지?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X 위에 있는 넓이는 다하고 X 아래 넓이는 뺀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 이 친구는 이제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속을 두게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인티그럴 a에서 a까지 fx dx는 0이라고 하겠다. 사실 a부터 a까지는 둘러싸인 부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지금 0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괜찮니? 자, 두 번째로 만약 b가 a보다 더 작으면 a가 더 크게 되면 a부터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fx dx로 바꿔 쓸 수 있답니다. 이것도 약속인데 사실은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거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정적분의 이제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계산하면 이게 나오거든. 근데 얘도 계산하면 라지 fa 빼기 f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져.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마이너스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이긴 합니다. 그냥 위 끝과 아래 끝을 뒤집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정도로만 기억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중요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 얘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360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몇 쪽이지? 178쪽에 320번을 풀겠습니다. 178쪽에 320번을 풀겠습니다. 그냥 적분하고 윗건 넣고 아래건 넣고 빼면 끝납니다. 벌써 그 사이에 조금 까먹었니? 왠지 같이 하나만 할까? 하나만 하면 좋지. 맞지? 세종 마이너스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적분 구하는 전부터. 아니 거기 문제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왔잖아. 2부터 2까지.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0이야. 여기 나와.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으면 그냥 0이야. 어차피 넓이인데 2부터 2까지 넓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맞지? 0에서 1까지 그냥 몇 번 해줄까? 쌤이 하나 해줄게. 이제 2번까지. 2번 해주면 돼? 응. 자, 2번 봅시다.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4x dx를 계산하지. 그러면 이렇게 큰 괄호 써. 대괄호. 그리고 여기 4x를 적분한 걸 쓰는 거야. 4x 적분하면 뭐 되지? 4x 적분. 천천히 해도 돼. 2x 적분. 그렇지. 적분 상수는 여기서는 생략하는 거야. 여기다 0 쓰고 여기다 1 쓰는 거야.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다음 아니 1 넣고 2 나오지. 0은 뭐 나와? 0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정적분이라고 부르죠. 됐어? 잘 잤어? 근데 너무
항상 윗끝 넣은 거에서 아래끝 넣은 걸 빼는 거예요. 항상 이건 정의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정의는 아니고 기본 정의지 어쨌든. 얘는 그냥 0이야. 이 끝과 아래 끝이 같은 거. 많이 졸려? 그런 거 같아. 아까 잘 듣고 있었는데 맞지? 분명히 시작할 때마다 똥똥 했거든. 어느 순간 자고 있더라고. 쟤는 잘 이해하고 있어? 성이 벌써 밑에 거 하고 있어? 안 해도 되는데? 응. 밑에 거는 우리가 우리 부정적분에서도 부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했었거든. 정적분에서 이게 똑같이 성립하는데 쌤이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하라고 안 한 거야. 그냥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부정적분의 성질과 똑같이 성립하긴 합니다. 뭐 굳이 안 해도 괜찮긴 하나. 좀 앞에 하는 문제를 풀고 있어도 괜찮겠다. 굳이 그러고 싶진 않다. 여기 잘 이해하고 있어? 친구 예지도 괜찮아?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 지금 쌤이 적당히 약간 설득한 건데. 아니 여기 쌤이 하나 풀어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대괄호 쓰고 한 번 더 해줄게. 풀이의 순서가 엄청 간단하거든. 먼저 이렇게 대괄호 써. 이렇게. 그리고 4x 적분은 뭐가 돼? 2x 제곱 더하기 c가 되잖아. 근데 어차피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뺄 거거든. c가 지워져. 그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무조건 지워지거든. 그래서 안 쓰는 거야. 2x 제곱 이렇게 여기 1 쓰고 여기 0 쓰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1 넣고 여기 0 넣은 거를 그런 계산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 빼주는 무조건 윗끝 넣은 거에서 아래끝 넣은 걸 빼는 게 약속이야. 그 361번은 사실 쌤이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좀 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저녁 맛있게 먹고 봅시다.